발병률 세계 2위, 국내 암 사망률 3위인 대장암. 서구화된 식습관과 나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장암 발견 당시 3기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0% 이상. 대장암은 증상 없이 찾아오는 만큼 더 위험한데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문의 3인방과 함께하는 대장암 완전 정복. 소화기내과 임정우 과장, 대장학문외과 한원철 과장, 방사선 종양학과 전한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지난해에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역시나 네. 또 암이었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만 명 이상으로 역대 최고였다고 하는데 무려 36년째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암. 이 슬픈 기록을 저희가 좀 빨리 깨고자 하는 공클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의 암 중 두 번째로 많이 생기고 세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바로 대장암. 강 박사님, 네. 대장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장암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장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확 낮출 방법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암 완전 정복을 도와줄 명의 삼총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공클의 클래스입니다. 이 세 분을 이렇게 동시에 모신다는 건 정말 저희 섭외하는데도 좀 쉽지도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 병원의 원장님께서 세 명을 다 보내면 우리 진료를 어떻게 보느냐. 진료 차질은 없죠? 네, 뭐 다른 스태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태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일단 모르겠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세 분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과장님부터. 예. 예,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의사 임정우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흔한 암이지만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대장암에 대해서 그리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문외과 전문의 한원철입니다. 대장암의 예방부터 치료 후 관리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사선 종양과 전문의 전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대장암 그리고 직장암, 항문암 관련해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지금 대장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방사선 네. 그리고 오늘 강 박사님까지 네. 오늘 오늘 대장암의 날이다. 대장암 특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일단 뭐 돌직구부터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염호 의원께서 잘 던졌던 돌직구부터. 대장암이 완치가 가능합니까? 예, 대장암은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장암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장암이 타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선생님들과 협진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는 생존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년 그리고 10년 정도 재발 안 했을 때 완치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재발을 하지 않는 것이 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 박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완치됩니까? 완치됩니다. 네. 뭐 뭐니 해도 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 다 계시지만은 굉장히 수리기가 발전돼 있고 예. 또 대장 내시경을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안 하시지만 네.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기 검진, 조기 진단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죠.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그렇죠.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네. 아직도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런 거는 병원에 안 가시고 대장 내시경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 나중에 또 풀 수 있는 문제긴 하겠지만 그 먹는 양이 너무 많긴 해요. 그렇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래요? 네, 저는 아무렇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예. 먹는 게 더 힘들다. 예. 저는 먹으면서 크게
네. 거부감은 없었어요. 네. 위대하신 우리 염정석 의원님. 네. 자,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쯤 휴대폰 꺼내들고 폰에 만지작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도 문을 열었는데요.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의의 답변을 받아서 안방으로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장암 완전 정복을 위해서 저희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이길 수 있는 대장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발병률 세계 2위.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세계 2위. 특히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20세에서 49세의 대장암 발병 비율이 한국인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어떤 네. 고정관념, 그리고 뭐 나이 들면 또 나이 젊으면 괜찮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분의 우리 명의 선생님, 명의 삼총사, 명의 어벤져스. 이 세 분의 책임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예. 왜 이렇게 한국인에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임정호 과장님. 예. 대장암의 원인으로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흡연, 음주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그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을 띠는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대장암이 많이 증가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밖에도 소세지나 햄,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를 많이 먹는 것도 이제 대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음식 종류와 관계없이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대장암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 들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면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대장암이 발견된 분들이 많아진 것도 네. 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한 과장님, 예.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진단 기술이 빨리 적용이 네.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적으로 한 2만 5천 명 예. 정도가 환자분이 진단을 새로 받고 있고, 그래요? 예. 그 세계에서 2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아에서는 1위이고요. 그다음에 2000년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서구화된 식습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구화된 식습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흡연이라든지 그리고 아하. 운동을 하지 않는 나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네. 조금 더 늘어나면서 네.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과장님은 담배 안 태우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겠어요? 네, 저는 아침마다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도 안 태우시고. 네. 와. 임 과장님도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배도 안 태우시고. 예, 담배는 안 피웁니다. 술도 안 드시고. 육류 안 드시고. 조금 먹습니다. 육류 먹어야죠. 급하게 딱 들어갔는데도 이게 진실이라는 얘기네요. 진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그 서구식 식습관 요즘 참 맛있는 게 많잖아요. 뭐 기름지고 맛있고 네. 단짠, 또 맵짠 이런 것들 참 많은데 또 운동 안 하고 앉아 있다 보면 또 생각이 나는 게 비만. 그렇죠? 비만인데 뚱뚱한 사람이 그러면 대장암에 잘 걸리겠네요. 그러네. 예, 맞습니다. 비만한 경우에 대장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복부 둘레가 넓은 경우,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일수록 대장암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잘 헛갈리실 수 있으니까 예. 남자 같은 경우는 몇 인치 정도 더 넘으면은 좀 위험하다. 복부 비만의 정의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5cm 이상 남자인 경우에 예. 그 정도를 복부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하. 정확하게 몇 센티미터 이상부터 그 대장암이 더 잘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네. 일반적인 복부 비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한 과장님. 그 비만이 이제 직접적으로 대장암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비만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나쁜 생활 습관,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장암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만이 이제 대장암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만이신 분들이 그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대장의 선종이 조금 더 일반인에 비해서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저도 지인하고 이렇게 술을 한잔 해보면 예. 뭐 한 4명이서 같이 하면 뭐 네. 여기는 할아버지, 여기는 뭐 할머니, 네. 여기는 어머니. 대장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 본인들도 그래서 걱정이 많고요. 뭐 저 맛있는 이래 음식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기분 좋게 먹으면 괜찮다. 기분 좋게 먹어라.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예.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장암도 유전이 심한 겁니까? 유전이 아하. 좀 가까운 겁니까? 유전이? 예, 전체 대장암 환자 중에서 약 20% 정도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약 5%는 유전적인 소인만으로 대장암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전적인 소인과 다른 위험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2세대 이상에 걸쳐서 대장암 환자가 발생하거나 가족 중에 50세 이하의 대장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10개 이상의 용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장암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좀 더 빨리 시작하고 좀 더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 네. 그 다른 암이 많잖아요, 종류가. 예. 종류가 많은데 다른 암 중에서도 특히 그 대장암이 유전적인, 그러니까 가족력의 소인이 많은 겁니까? 그 먹는 식습관이나 이런 게 비슷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전적인 요인과 예. 가족력이 예.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대장암 순위가 아시아에서 1위다. 네. 그런데 서양 전체를 비교하면 2위다 되는데 네. 또 특히 젊은 사람이 많다. 이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20세에서 49세 사이.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대장의 구조가 네. 우리가 그동안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섭취하셨고 곡류를 섭취하셨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보다 대장이 좀 길었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길고 그래서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서양인들은 사실은 대장이 조금 짧다 이렇게 예, 보는데 그만큼 우리가 대장이 기니까 육류가 대장을 지나가는 동안에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예. 그래서 발암 물질과 점막과 사이에 접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 급속도로 우리가 이게 대장암 빈도가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와, 박사님 되게 전문가 같으세요. 아, 제가 박사님을 매주 보니까 가끔씩 헛갈리는데 박사님 뭐 대장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깜빡했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음. 그래서 대장암을 소리 없는 침입자 아하. 그렇게 하는데 초기 증상이 좀 사실 어렵잖아요. 예. 어떻게 초기 증상이 전혀 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장암이 제일 무서운 부분이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네.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대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요. 대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m 50 정도 길다 보니까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그리고 항문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대장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빈혈이라든지 체중 감소, 좌측 대장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변비라든지 배변 습관 변화, 예. 그리고 직장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혈변이 주로 증상으로 나타나실 경우가 많고 항문 통증이라든지 변을 보시고 나서도 다시 보고 싶은 잔변감이라든지 이런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흔하게 되겠습니다.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좀 많이 진행된 상태 아닙니까? 대부분은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초기라고 않다. 해서 또 증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허, 또 이렇게 증상으로 발견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지금 이 세 분이 이제 정말 이게 그 명의의 삼총사시고 우리 임종우 과장님께서 이제 진단하시고 또 초기 대장암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수술도 하시고 하실 테고 우리 한 과장님께서 수술하시고 우리 정 과장님은 또 방사선 치료하고 좀 더 깊숙하게 하시잖아요. 정 과장님이 임상 이렇게 늘 보시면서 네. 초기 증상이 없으니까 좀 놓쳐가지고 대장암이 좀 많이 진행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겠어요 현장에서?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항문암 쪽으로 많이 보는데 네. 일단 직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이 되면 이제 항문부 주변에 염증이나 고름이 차서 예. 이렇게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 예. 사실 그 정도로까지 진행을 하면 좀 많이 안타까운 경우인데 네. 주변 임파선이나 다른 장기들로 전이가 될 수도 있어서 예. 혹시라도 내가 최근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빈혈이 생겼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한다면은 네. 우리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네. 꼭 미리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질문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예, 그런 경우. 예, 왜 맞습니다. 늦게 오셨대요? 제가 뵙기로는 이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되게 자신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사실 뭐
100%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네. 진료를 통해서 미리 발견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네. 설명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 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까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늘 추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건강한 건 뭐 당연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너무 자신하셔도 안 되고 좀 몸이 좀 불편하다 혹은 정기적으로라도 내 몸은 좀 우리 전문가들에게 한 번씩 좀 맡겨서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받으시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셔가지고 그죠.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과장님, 임 과장님 그 예를 들어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위내시경 뭐 대장 내시경 많이 하시지만 이 대장 내시경으로 뭐 100% 확진이 가능합니까? 예, 대장 내시경 검사가 대장암을 발견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검사하기 전에 장을 비우는 물약을 드신 다음에 그 장에 있는 대변을 다 비우고 나서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긴 튜브를 항문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대장 전체를 검사하는 것이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요. 이런 검사를 하면서 이제 종양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도 시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장암 전 단계인 용종이 발견됐을 경우에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예, 공개 클리닉 웰 때문에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예, 예. 덕분에 또 처음 받았죠. 예. 예.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거든요. 도망다니다가 정말 받기 싫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되냐, 안 하면 안 되냐. 예. 진짜 받기 전날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억지로 뭐 끌려가다시피 해서 받았는데 다행히 용종을 발견했거든요. 몇 이 용- 개였죠 그때? 두 개였어요. 두 개였죠. 1cm짜리 두 개라고 얘기를 네. 하시던데 그 원장님께서 이거 이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아하. 계속 좀 그걸 주시해야 되는 겁니까? 아하, 저 용종이 발견되고 뗐으니까 나 이제 괜찮다. 어떨까요, 과장님? 예, 대장 점막에서 발생하는 작은 종양 종류를 전부 다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용종을 제거를 하면 이제 떼낸 혹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용종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선종이라고 하는 용종이 향후에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용종입니다. 이런 선종을 제거했을 경우에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면 경우에 저희가 크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큰 용종이 있거나 아니면 용종의 개수가 3개, 4개 이상인 경우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1년 뒤에 검사를 한번 다시 받으시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용종은 발견됐지만 크기도 작고 개수도 적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간격을 두고 검사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암도 그렇고 암은 또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술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장암은 기술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뭐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크기로 병기를 구분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 우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를 다 4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기에서부터 3기까지는 정확하게 수술을 통해서 병리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을 보고 저희가 기술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고요. 림프절 전이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1기에서 2기까지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1기에서 2기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고 3기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대장암의 공포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그 대장암의 발병 비율이 높다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장암은 야 이건 이렇다더라, 저건 저렇다더라 이상한 속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속설들을 다 뿌리 뽑아서 우리 대장암을 다 뽑아봅시다. 이름하여 대장암 명의 삼총사와 함께하는 진실과 오해 OX 퀴즈. 세 분이 상당히 즐거워하시네요. OX 퀴즈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우리 또 출연자는 또 처음입니다. 마치 리허설 한번 해보신 것처럼. 자, 퀴즈 오늘 5개입니다. 네. 5개 잘 맞추셔야 돼요. 첫 번째 퀴즈. 야, 이거 헛갈린다 이거 진짜. 오, 변비가 심하면 대장암에 잘 걸린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이 문구를 강 박사님 병원 가서 봤어요. 아, 그래요?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틀리면서 하나, 둘, 셋. 근데 강 박사님은 X를 하셨고 두 분은 O를 하셨고. 자, 변비가 심하면 대장암에 잘 걸린다. 맞지 않을까 싶은데 임 과장님께서 좀 시원하게 답을 주십시오. 자, 정답은
X입니까? 아, 그래요? 오, 왜 어, 그래요? 내가 맞았어요. 네. 왜 그렇죠? 예, 그 변비가 심하면 대장암에 잘 걸린다고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데 네. 그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변비가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건 밝혀진 바는 없고요. 없고. 물론 이제 변비가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하. 변비가 이전에 없던 변비가 새로 생겼으면 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장에 이상이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오. 근데 변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사님? 근데 왜 박사님 병원에서 근데- 본 것 같지 제가? 근데 변비가 네. 꼭 진짜 없다고 네. 변비가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 사실 힘들어요. 예. 변비 때문에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 변비가 대장암의 증세일 수도 있고 이제 네. 그런데 정말 좀 더 연구해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왜 X를 드셨어요, 박사님?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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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야, 이거 진짜 재밌다. 반대야, 반대. 네, 네. 여러분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 그 변비와 대장암이 아니다. 그럼 설사를 자주 하면 대장암에 걸리기 쉽다. 자, 맞으면은 트리백스. 하나, 둘, 셋. XXO. 내보내니까. 내보내니까 네. 상관없다. 여모 의원님은 왜? 저는 이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 우리 네. 얘기하는 지금 속설인데 네. 뭐 변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라면 좀 뭐 하지만 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곧바로 나오는 거는 퍼져 나오는 거에 따라서 대장암이 예. 관리 있다. 그 뭐 배변의 어떤 예, 예. 습관, 질에 네, 네, 따라서 네, 네. 뭐 그런 대장암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를 네. 들어가지고 네. 저도 속설 듣고 아, 속설 듣고. 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속설이었어요. 자, 이것도 우리 임 과장님께서. 자, 정답은 역시 X네요. 속설일 뿐이었습니다. 예. 네, 그 설사는 대장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사가 장기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장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염증성 장 질환이나 아니면 그 감염성 질환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장기간의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 중에서 뭐 염증성 장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간 그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네.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사를 한 달 동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그런 분은 탈수 증상 생기고 막 그런 설사를 어떻게 한 달을 하시죠? 그럼 임 과장님 저기 설사 뭐 좋은 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네. 파도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변은 위험한 겁니다. 아, 그런 것은 특별하게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하나도 한번 맞는 게 여쭤봐도 될까요? 자, 갑니다. 야, 진짜 헷갈리는구나. 여러분도 풀고 계시죠? 자, 세 번째. 치질을 방치하면 대장암으로 이어진다. 치질과 대장암입니다. 네. 맞으면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박사님은 세 번 다 X를 주셨어요. 예. 자, 이거는 누가 우리 한 과장님께서 자, 정답은 뭡니까? 아, 역시 X네요.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다 맞춰 주셨는데요. 치질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치질 같은 경우에는 항문으로 이제 변을 보시다가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암이라든지 이런 것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속설이 생기지 않았나 네. 싶은데요. 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 과장님 안 그래도 왜 항문 바로 위가 직장인가요? 네. 그리고 치질도 항문 쪽에 생기는 일종의 혹 이런 거 아닙니까? 혹은 아니고요. 혹은 아니고. 항문 혹은-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예. 조금 늘어나서 아, 그건 생기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거군요. 이제 치질이라고 하는 거고 아하. 그런 것 이제 늘어나서 생기고 이제 그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네. 질환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게 뭐 뭔가 생기면 다 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상관이 없답니다, 여러분. 치질하고 대장암하고. 자, 네 번째 문제. 이거는 야 진짜 헷갈리는데. 이거는 전문의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나와요 이거. 전문의 시험에도 나오겠어요, 이거는. 4번 진짜. 네. 4번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소장에도 암이 생긴다? 강 박사님 얼굴을 왜 봐요? 본인 생각으로 좀 풀어야지. 가르쳐 달라. 자, 눈 감고 맞으면 틀리면서 하나, 둘, 셋. 그날에도 암이 생긴다. 생긴다. 아, 준이 아나운서는 오고 강 박사님 X니까 이게 X이겠네요. 과장님, 정답은 O인데요? 강 박사님 O인데요? 강 박사님 딸에다 일부러 예. 일부러 틀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아니 그러실 분 아니에요. 예. 그 소장 같은 경우에서도 생길 수 있는 암은 아주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드물게 발생을 하긴 하지만 예.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잘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소화액이 이제 소장을 지나가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나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접촉이 조금
시간이 짧게 되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암이 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덜 발생한다 뿐이고 드물게 발생한다 뿐이지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부산 경남의 대장의 명의 우리 강동환 박사님께 변론의 시간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소장에는 거의 안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생길 확률이 있는데 거의 안 생긴다. 시간만 있다면 좀 더 청문해 보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5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 이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이런 문제들은 다 이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자, 풀어보십시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방사선이 노출된다. 이것도 전문의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틀립니다. 하나, 둘, 셋. 짠. X, O, X. 강 박사님 O를 드셨어요. 이거는 우리 전환 과장께서 좀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X다. 내만 틀렸어요? 왜 X? 왜? 네. 방사선 치료 자체가 네. 아주 강한 고압 전기를 이용해서 치료실 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체내에 잔류하거나 남는 방사선은 없고 종양에 정확하게 전달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이제 가족들이나 그다음에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왜 O를 드셨어요, 박사님? 아니 네. 조금 이렇게 방사선 같은 거 갑상선 치료 받고 나면은 격리하잖아요. 네. 격리하고 가족과 좀 멀리 한 2, 3일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은 격리 처리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군요. 어떤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우리 전환 네, 과장님? 일단 어떤 방사선 치료를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는 건 일단 외부 방사선 치료이기 때문에 네. 잔류하는 게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핵의학과라든지 네. 여러 가지 치료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사제로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근데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예, 반감기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방사선이 그러니까 반은 맞다 했죠. 아, 맞네. 세모네요, 세모. 이거 사실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딱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말이 맞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대장암의 원인과 증상도 알아봤고요. 속설에 대한 오해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완전 정복을 위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생존율 세계 1위.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2위, 아시아 1위라는 참 불명예가 있습니다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 5년 생존율이 세계 1위랍니다. 아, 이건 대단한 소식 아닙니까? 대단하죠. 네. 그 기록 속에는 이 세 분의 명의를 포함해서 우리 강 박사님까지 포함해서 이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근데 대장암은 이제 저희가 치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이 치료가 역시 홍 과장님 수술이겠어요? 일단 대장암의 치료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있어서 여러 다른 선생님들과 협진이 필요한 경우와 그리고 암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대장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수술로 일단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수술로 일단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로 절제를 일단 하고 나서 이제 병리 검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기, 2기, 3기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1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되겠고 3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나누게 되고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셔야 되고 네.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임 과장님께서 발견하시고 한 과장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이제 정 과장님 네. 방사선 하셔야죠. 그래서 대장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모든 부분이 대상은 아니고 예. 대장의 끝부분인 직장암 그리고 직장에 아주 항문에 인접해 있는 직장암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표준 치료가 수술 전에 이제 최대한 크기를 줄이는 목적의 항암 방사선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크기를 줄이고 주변으로 전파될 수 있는 걸 막는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술만으로 완치가 되는 병기들이 있습니다. 방금 네. 설명해 주신 이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했는데 만약에 수술한 소견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임파절 전이라든지 아니면 침범 깊이가 생각보다 깊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뭐 치료 방법, 약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치료 방법은 대장암에는 없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항문암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의 아주 끝부분 그리고 항문암 중에서도 평평상피암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만으로 완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을 좀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네. 아주 예외적으로 항암대만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기에 따라 이게 치료가 달라지는데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내시경 수술이 어느 단계까지 좀 가능한 건가요? 예, 대장벽은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얕은 층에 해당하는 점막에 대장암이 국한되어 있으면서 대장암의 암세포의 형태인 분화도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림프관이나 혈관으로 침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한에서만 그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대장암 환자를 100이라고 보면 그 내시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실제로 대장암이라고 알고 오셔서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드물죠. 저희가 예. 내시경 검사를 해서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를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암으로 진단된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초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네. 내시경 절제만으로 치료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놀라시고 예. 또 임 과장님한테 아이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일단 운이 많이 좋으시다. 이번 예. 기회에 검사를 굉장히 잘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 네.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 하시는 걸 권장하고 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대장암 자체가 좀 이렇게 항문에 가까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직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칫하면 수술해가지고 항문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저도 좀 많은 봤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보존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존할 수 없는지 우리 한 과장 부탁드릴게요. 직장암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라든지 아니면 직장암이 많이 진행이 돼서 폐색을 일으켰다든지 출혈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전환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수술이라든지 다른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일단 우선 국소 재발률을 낮추고 그다음에 항문하고 가깝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서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을 시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항문 괄약근을 일부 절제하면서까지 항문을 살려드리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수술이라고 하는 게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항문을 살려놓고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반드시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대변 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찬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예. 장루라고 해서 영구 장루를 만들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예. 장루라고 하는 것은 복벽에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의 일부를 이제 내어놓고 네. 대변을 복벽에서 받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네. 장루를 달게 되시면 아무래도 대변 주머니가 밖에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데 용기가 조금 없어지시거나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시거나 이런 경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장루 같은 경우에서도 요즘은 워낙 제품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각 병원마다 이제 장루 전담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교육도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변실금만 문제인데 네. 아까 그 대장암 같은 경우 직장에 이제 항문에 가까운 경우에는 보통 한 5cm, 3cm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7cm 항문에서부터 멀어지면은 대부분 다 항문을 절제했지만은 지금 굉장히 가까이 있는 암도 우리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항문을 살리드리잖아요. 근데 살리드리고는 또 이제 그걸 장루를 차다가 장루를 차지 않는 걸로 기뻐하시는데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대변을 하루에 50번씩 봐야 되고 30번씩 봐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문이 막 다 피부가 헐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항문을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장르를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실 수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변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삶의 질이 오히려 더 낮아지시는 떨어지죠. 경우가 생기실 수 있고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 이후에 다시 장루를 만들어 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그래요? 드물게는 있긴 있으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정보를 나누고 있고 만일 또 장루를 하셨다 하신 분들도 그죠? 아까 우리 그 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기 잃지 마시고 그죠? 또 많은 또 주변에 도와주시면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정 과장님 네. 나오신 김에 사실 저희가 방사선 치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인데 잘 모르세요. 뭐 저도 또한 그렇고 이게 어떤 분은 수술 전에 했다. 어떤 분은 아까 정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술 대신 방사선으로 끝냈다. 어떤 분은 수술 끝나고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방사선 치료라는 게 개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방사선 치료라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 3대 요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수술이 있고 항암이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네.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하는 목적에 따라서 완치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 전에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서 수술을 더 용이하게 하고 주변 장기로 퍼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수술이 미진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위험한 인자들 예를 들면 임파선 전이가 있다든지 주변 혈관으로의 침범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뭐 코발트라든지 세슘, 요오드 뭐 이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방사선 치료는 거의 90% 이상이 고압 전기를 이용해서 치료실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 방사선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설계한 그 종양 조직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그 조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계를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방사선을 많이 쏘면 쏠수록 암은 죽고 또 재발의 위험성이 낮아지는데 이 주변에 정상 장기라든지 그러니까. 위험한 장기들이 많이 제일 있어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몇 회를 주고 몇 주를 주는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암이나 항문암에 대해서는 5주에서 6주 정도 항암제와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수술 전이라든지 후에 음. 이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간 기능이 너무 안 좋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호흡 그러니까 폐 기능이 맞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예. 수술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간이라든지 아주 몇 군데 전이가 안 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방사선 치료 기법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한 번에 한 2~30분씩 일주일에 3번 내외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세부 정의 방사선 수술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직장 항문뿐만 아니라 또 간이나 여러 다른 장기에도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내시경 치료도 얘기를 했고 수술도 얘기했고 방사선 치료 얘기했지만 저희가 요즘 뉴스 보다 보면 피 한 방울로 이렇게 딱딱딱 당신은 치매입니다 예측도 할 수 있고요. 맞아. 로봇이 지금 수술을 하는 시대인데 맞아. 암도 완전히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암으로 인한 그 사망을 줄이기 위한 그런 새로운 암 치료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새로운 암 치료법이 없다고 절대 말씀하시면 있으면 이제 저희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업자가 되니까. 일단 그래서 새로운 방사선 치료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입자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선 치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양성자, 중입자 치료 이런 거 들어보셨을 예, 예. 텐데 이제 일반 방사선은 몸을 투과를 합니다. 근데 중입자나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는 몸 안에서 종양이 있는 부분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쏟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치료기라고도 부르고 있고 또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이제 국립암센터에 한 군데가 있고 네. 서울권에도 한 군데 있는 병원이 있는데 이제 다른 일반 방사선 치료에 대비해서 정상 장기라든지 주변 조직에 쪼이게 되는 방사선량이 아주 적고 또 집중적으로 암에만 줄 수가 있어서 네.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현재 그 저희 부산시 네. 이제 기장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입자 치료가 계속 건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 이제 수년 내 치료 가능할 거라 보고 있는데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사선이라든지 양성자 치료에 비해서도 오히려 잘 듣지 않는 암들의 치료 효과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뭐 4~5배까지는 2배에서 많게는 뭐 4~5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효과가. 그래서 그러한 종양들에 대해서 이제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품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몇 년 내로 이제 저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경남 시민분들한테도 최신의 치료가 제공이 네.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중입자 가속기로 치료 효과가 좋은 암들은 어떤 암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잘 듣지 않는 암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술이 좀 어려운 질환들이 될 수가 있는데 제일 잘 되는 건 이제 췌장암이라든지 췌장. 그리고 예. 뭐 뇌종양 그리고 여러 가지 척추나 이렇게 잘 듣지 않는 육종 같은 경우들에는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했을 때 재발을 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중입자가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면서 주변 정상 장기는 많이 보존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도 췌장암이 진행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일본이라든지 독일에 가서 중입자 치료를 받는 그러시더라고요. 분들이 계시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장암 명의 삼총사와 함께하는 대장암 완전 정복. 일단 우리의 장을 위협하는 5적은 알겠어요. 서구식 식습관, 그다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그리고 비만까지. 예. 자, 이 세 분의 우리 명의께서 명의 삼총사가 오늘 황금 처방전을 갖고 왔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처방전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정준희 아나운서, 네. 뭐겠습니까? 일단 예전에 그 광고에서 네, 건강한 대장 하면 이제 건강한 편 네. 원하십니까? 바나나를 드십시오. 그래서 바나나 바나나. 이지 않을까? 바나나이지 않을까? 예. 영호 의원님은 뭐가 있을까요? 음식일 것 같은데. 음식이다. 아주 예, 아주 음식이. 네.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네. 야채. 야채. 야채 중에 어떤 게 지금 제가 이 대장에 대해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야채 중에 어떤 좋은 게 하나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채 중에 뭐 섬유질 좋은 예. 그런 야채가 있을까? 뭐 고구마. 이야, 대단하시네. 강 박사님은 글쎄요, 뭐가 네. 들었을까요? 뭐가 들었을까요? 뭐 스토바치 운동해라고? 운동화랑 스토가치가 있어야 네, 된다. 뭐 그런 유산균? 그 뭐. 크기로 보면 대장 내시경 이건 없겠죠. 이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시경 파이프. 좋은 생각이네요. 내시경을 네.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의 삼총사가 선택한 오늘의 황금 처방전은 바로 이겁니다. 채소와 과일. 야, 그쵸? 예,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섬유질이 많은 채소하고 과일을 많이 드시면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걸 먹으면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 것은 알려진 것은 없고 이제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 뭐 여러 가지 색깔로 구성하셔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이제 변비나 이런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항염증 작용 덕분에 이제 뭐 암을 예방해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과는 이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음으로써 특히 이제 대장암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이제 붉은색 육류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칼로리도 줄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 중요한 것 그런 효과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장님 사실 이거 많이 드시라 그러면 그럼 뭐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냐? 그럼 네. 몇 끼나 먹어야 되냐? 그리고 과일 좋다 하지만 과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당성물이 많아가지고 좋지 않다고 막 하잖아요. 예.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치가 딱 정해진 바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예. 채소나 과일을 어느 정도 이상 먹어야 좋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채소와 과일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다른 음식을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대체의 어떤 효과다. 그래서 특히 예. 이제 식사하실 때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러면 식사할 때 물채소를 같이 드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허락하느라.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용종을 때 했지 않습니까? 걱정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이 과일하고 야채 외에 음. 또 제가 뭘 해야 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원 과장님. 예. 네, 역시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기적인 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용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잘 진료를 받고 이렇게 네.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자주 드리는 말씀은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네.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나쁜 생활 습관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식습관 중에도 뭐 나쁜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네.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이제 채소나 야채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상당히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대장암 예방에 큰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단기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쭉 예. 장기간 하시는 게 네.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에 뭐 특별히 좋은 운동이 따로 있나요? 뭐 이렇게 대장- 장을 친다거나. 좋은 질문이다. 혹시 막 그러니까 아침에 왜 저희가 등산 가게 되면 그 왜 말투동산 보면 조그만 운동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거 막 배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로. 그때도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맞아. 이런 거 마사지 이런 것들도 도움 됩니까? 운동이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사실 딱 운동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네. 저희가 흔히 하는 뭐 집안에서 하는 설거지라든지 네. 집안 청소라든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모든 활동 자체를 네. 다 운동으로 친다고 한다면 네. 그런 활동들 자체도 다 네. 운동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장암 환자가 자꾸 늘고 있는데 한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대장암 환자가 수술받거나 치료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수술 후에 이제 그 부분도 많이 질문을 받는 질문이 네.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 수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수술 후에 재발률이라든지 사망률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수술 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한국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암 중 하나인 대장암 얘기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장암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임 과장님부터. 네. 네. 대장암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 이제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이제 전구 단계인 용종을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 내시경 검사를 최소 50세부터는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검사를 하심으로써 대장암의 걱정에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장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세계 의료기술 자체는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신다고 하면 대장암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 치료법의 발전 및 기술의 발달로 대장암의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고 재발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을 통한 내 몸 스스로 챙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은 역시 최선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명의 삼총사와 세 분과 했던 우리 세 분은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살짝 좀 찔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 그 지경까지 병원에 안 오시냐라는 말 했잖아요. 저는 무서워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받을 나이 안 됐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 네. 좀 괜찮아요, 하세요. 무서워서 안 하면 계속 무섭잖아요. 근데 해버리면 되는데. 감독사님은 저는 뭐 늘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뵙고 하면은 젊은 의사 오시면 네. 너무 자랑스럽고 네. 더군다나 지금 의료가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의료 기술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세 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번 최근에 용종된 우리 염정수 의원님은 어땠습니까? 네. 우리 정준이 아나운서 좀 겁을 좀 없애고 한번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고. 예. 네. 어쨌든 제가 용종을 떼고 좀 몸이 안 좋은 걸 또 방지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역시 오늘 세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일 야채를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먹는 거를 상당히 좀 줄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먹는 건 좀 잘 먹더라도 오늘 꼭 운동은 꼭 해야 되겠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운동 듭니다. 선수잖아요. 근데 그만둔 지 10년이 됐잖아요. 지금 운동 잘하는 말씀하신 대로 숨쉬기 운동하고 요즘 아파트에 그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면 뭐 몇 칼로리 뭐 맞아요, 생돈 맞아요. 몇 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계단 보면 좀 자주 오르려고 하는데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삼총사 명의 임정호 한원철 전원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아주 가늘게 잘 나오지도 안 하고 그래가 느낌이 이제 올기 왔구나. 그래가 이제 한번 나가갖고 검사를 받았어요. 일하고 있다가 직장에 일하다가 뭐 화장실 가가지고 변을 보니까 뒤가 안 좋다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 가니까 그 병원에서 치질이 아니고 직장암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기 말기 초는 아니고 상기 후 말기 초 이제 말기 막 들어갈 단계. 작년에 한참 더울 때인데 뭐 사람이 조금 피곤하고 힘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더우니까 일을 하니까 뭐 힘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초기. 예. 전이도 없고 그냥 발견 당시에 초기 상태. 예. 올게 왔구나. 담배 뭐 하루 2갑 붓고 술을 뭐 한 매일 365일 하루에 3병에서 5병 매일 먹었거든요. 그래 느낌이 아주. 아이고 나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많이 놀라셨죠? 마음이 놀랬지. 예. 술, 담배 안 먹어야겠다고 맹심을 했는데 힘들어요. 처음에는 한 6시간 수술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들어가는데 9시간인가 수술을 했다 하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됐다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항암치료를 이 병원에서 이제 6번을 이제 받고 지금은 이제 안 받고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식 찍고 관리는 이제 첫째 술을 안 먹고 담배 그 좋아하던 담배를 이제 안 끊는 거 안 끊는 거 끊었다기보다는 아예 상대를 안 하니까 그거 하나가 이제 좀 뭐 잘 된 걸로 이제. 참 담배 끊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완전 깡으로 지금 담배를 지금 끊었거든요. 좀 2년이 이제 넘었는데 뭐 담배 붓고 싶은 마음은 이제는 없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도 예약을 해놨고 왔거든 내시경을. 이제 꼭꼭 해야 돼요. 누구라도 꼭꼭 해야 됩니다. 여행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냥 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마음이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차분해졌지요. 마음이 이제 좀 넓어졌다고 봐야 되지.